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관계성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예비교사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학생 생활지도에 관계중심 생활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관계중심 생활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학생들 간의 관계성에 관한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진행해 왔고, 이로 인한 관계성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관계중심 생활교육은 관계성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는 생활교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는 정의를 다시 정립해야 하죠. 예전에 공동체 정의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무색할 만큼 이웃과의 교류가 없죠. 반면에 SNS를 통한 교류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보편화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접근하고 학급 운영과 학교 폭력 사안 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생활지도 과정을 회복적 정의 가치와 방식으로 접근하는 전반적인 교육 과정을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공동체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관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죠. 피해 학생의 자신의 의견을 내고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생활지도 방식과 회복적 정의의 차이점도 확인해 볼까요?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체벌을 해왔습니다. 잘못한 만큼의 벌을 받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죠.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체벌이 금지되었고요. 지금은 학생들에게 변화를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접근하는 것이 내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복적 정의에서는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가해 학생에게 일정 부분의 벌을 주는 것은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벌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한 벌을 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발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 나와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모성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도 하죠.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관계성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예비교사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학생 생활지도에 관계중심 생활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